교과서 96쪽을 봅시다. 삼촌의 결혼식장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네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윤호는 삼촌의 결혼식에 다녀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윤호의 일기에 나타난 결혼식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라고 나와 있네요. 윤호의 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촌의 결혼식. 삼촌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부모님과 결혼식장으로 갔다. 결혼식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사촌 등 친척을 만났다. 결혼식에서 삼촌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고 숙모는 흰색의 드레스를 입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 반지를 주고받고 주례와 하객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을 마친 삼촌과 숙모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에서 신랑 신부 양쪽 집안 어른들께 패백을 드렸다. 그리고 삼촌과 숙모는 신혼여행을 갔다. 삼촌과 숙모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주례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결혼 선서 등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패백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가 신랑 집안의 어른들께 첫 인사를 올리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에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양쪽 집안 어른들께 함께 절을 올립니다. 오늘날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주로 어떤 옷을 입나요? 그래요.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그럼 오늘날 결혼식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결혼식장에서 하죠. 결혼식을 마친 뒤에 윤호는 어디에서 삼촌을 볼 수 있었나요? 결혼식장에 있는 패백실에서 삼촌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의 의미로 패백을 하지 않는 부부도 있고, 원래는 신랑의 부모에게만 인사를 했지만 요즘에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 모두에게 패백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럼 교과서 97쪽을 읽어봅시다. 오늘날의 결혼식 모습은 다양합니다. 윤호의 삼촌처럼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원이나 바닷속에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전통 혼례 방식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다양한 결혼식 모습을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희원 씨도 나만의 특별한 스몰 웨딩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둘의 힘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많은 돈을 막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둘이 이제 살아갈 때 그런 걸로 그런 비용으로 더 좋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스몰 웨딩을 지금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허례허식을 없애고 보다 실속 있는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작은 결혼 박람회에도 예비 부부들의 관심과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용한 무료 예식장을 알아보고 실용적인 예복도 살펴봅니다. 하객들을 위한 청첩장과 답례품도 직접 만들고 셀프 웨딩 촬영 방법도 배웁니다. 작은 결혼 문화는 비용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결혼식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도 예비 부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식장이나 호텔이 아니라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검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거나 웨딩 촬영도 스스로 하는 작은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So high, babe, but it's just knocking me sideways. So with love and a kiss, we'll do London, Tokyo, Paris. Another day, another day, another day.
you when I can. Just wanna be your man, and I want you to take me as I am. 이렇게 건물 안이 아니라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신랑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얀 천으로 만든 신부 대기실에서는 기념 촬영이 한창인데요. 어느새 객석이 가득 차고 신랑 신부 입장. 주례 없이 진행되는 결혼식이었는데요. 식이 끝난 후 하객들은 장식되었던 화분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한 피로연 음식이 마련됐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로연 도시락. 일반적인 뷔페식이 아닌 신랑 신부가 직접 고른 음식으로 담은 도시락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와 하늘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배필을 구하면 평생 정절을 지킨다고 전해지는 기러기. 전한례를 통해 신랑이 신부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전달하면서 평생 아내를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를 승낙하면 이제 본격적인 혼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부 집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그러기에 신랑이 전한례를 통해 승낙을 얻으면 그 뒤에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식이 열리는 장소 초례청으로 들어옵니다. 그 후 교배례를 하는데, 교배례란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 상대방에게 절을 함으로써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배지례는 손을 맑은 물에 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혼례는 신성한 것이라 항상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가 맞절로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합니다. 먼저 신부가 2번 절한 뒤 신랑이 1번 절합니다. 이렇게 2번 반복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받들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음은 서천지례의 순서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늘과 땅에 평생 부부의 인연을 맺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술잔의 술을 절반만 마시고 남은 술잔을 교환한 후 다시 나누어 마십니다. 이어 합끝내가 이어집니다. 신랑 신부가 둘로 나뉜 표주박에 든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를 말하는데요.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을 둘로 나눠 놓은 것으로 이 표주박잔에 든 술을 나눠 마심으로써 비로소 두 사람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진실한 아내와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는 다짐도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턱시도나 웨딩드레스가 아닌 우리 전통 혼례복을 입고 전통 방식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나요? 어떤 친구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하니까 놀이기구를 타면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결혼식을 할지 교과서 97쪽에 적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는 오늘날의 결혼식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옛날의 결혼식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